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짜오 율쌤 오픽 강사 송영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오픽을 잘 보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픽 감점을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한 4가지 정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베트남 오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바로 호칭 사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베트남어로 대화를 할 때 보통 어떤 호칭을 사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학습자분들께서는 M이라는 호칭을 아마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대화를 하는 그 상대방이 베트남어 선생님 또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M이 익숙하실 텐데요. 가끔씩 또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저희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사실 또이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실 때 M이랑 또이를 같이 혼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감점을 막는 첫 번째 노하우, 여러분들 자신의 호칭을 M 또는 또이로 통일을 하자입니다. 이걸 좀 잘 구분하는 그 방법은요, 여러분들께서 그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실 때 처음부터 자신의 그 호칭, 자신의 그 주어에 대해서 미리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재로 공부를 하다 보면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또이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씩 헷갈리시는데, 나만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M이라고 연습을 하시거나 또는 또이가 편하신 분들은 또이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 주어인데요. 자, 우리 또는 저희가 라는 주어를 표현할 때 많은 분들께서 중또이로 표현을 하시죠. 자, 중또이를 하시다가 갑자기 중따로 바뀐다든지 또는 문으로 바뀐다든지 또는 중엠 이렇게 바뀌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시작을 중또이로 하셨으면 끝까지 중또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호칭 정리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성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저희 베트남어는 6개의 성조가 있기 때문에 성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구매하다, 사다 라는 단어 뭐죠? 무어, 그쵸? 많이 이용이 됩니다. 특히 우리 쇼핑 파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다 무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 계절을 나타내는 무어 또는 비가 오다 무어, 그렇죠. 이렇게 좀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다 뭐죠? 반, 그렇죠? B-A-N의 싹성조.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리면 만, 어떤 말이죠? 책상이란 단어로 완전히 다른 단어가 돼요. 또는 만, 낭성조로 발음을 하게 되면 그렇죠, 당신 또는 친구가 되고요. 이걸 발음으로 but 이러면 또 바쁘다 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중요하게 쓰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 개의 성조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리를 해서 잘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점을 피하는 세 번째 노하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스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픽 시험에서는 어떠한 짧은 대답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답변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내가 틀리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까이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그거 문제를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 더 점수가 많이 감점이 됩니다. 근데 쌤, 문제가 안 들리는데 그럼 대체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를 총 2번을 듣잖아요. 첫 번째 들었을 때 도저히 문제에 어떤 감을 못 잡겠다, 난 전혀 들리지가 않다 이러면 두 번째 들으실 때요,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키워드만 들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관한 문제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그 주제의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잘 캐치를 못하더라도 은행,
은행이라는 주제는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스크립트에서 준비했던 은행에 관련된 소개, 은행에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일 또는 은행에 관한 현재와 과거의 비교, 우리가 공부했던 이걸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거기를 적용시켜서 조금이라도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로 그냥 스킵하지 말고 하나의 키워드를 들어서 최대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편차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장은 상당히 빠르게 대답을 하시다가 어떠한 문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천천히 대답을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워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준비하실 때부터 나만의 그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최대한 유지를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기왕 같은 속도라면 조금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속도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실 때는 한 1.2 정도로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하실 때 너무나 느리게 대답을 하시거나 너무 빠르게 하시거나 이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스크립트를 보고 암기를 하시고 나만의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여러분께서 한번 여러분들의 스크립트를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속도를 일정하게 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시험 봤을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픽 감점을 피하는 방법 총 4가지 팁을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자, 주어 사용, 주어에 대한 호칭, 자, 하나로 통일하기. 자, 두 번째는 자주 나오는 단어의 그 성조, 헷갈리지 않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르는 문제는 절대로 스킵하지 말고 하나의 키워드라도 듣는 걸 연습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 보기. 자, 마지막 4번째는 일정한 속도로 여러분께서 대답하는 연습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오픽 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